안녕하세요. 오늘은 효과적인 생활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생활지도를 위한 환경 구성이고요. 두 번째,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와 유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이 환경도 메시지를 가진다는 말 있잖아요. 모든 환경은 메시지를 가진다. 자, 이거는 유아교육기관의 바람직한 물적인 환경 구성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환경들은 유아의 문제행동도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 4세 남자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교실을 마구 뛰어요. 왜 뛸까요, 얘가? 책상과 책상 사이가 이렇게 조금 왜 모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홍해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쭉 길에 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질주 본능이 생겨서 그저 교실을 마구 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교사가 인위적인 환경을 만든 거죠. 자, 아이가 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가 마구 질주할 수 있는 그 고든 길을 환경으로 그 교구장으로 이렇게 막으면 아이가 뛸까요? 뛸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아이가 뛰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물적인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뛰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고 뛰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마구 교실을 뛰던 아이가 교실 환경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뛰지 않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환경은 아이가 어떤 욕구, 그쵸?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환경 구성입니다. 첫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에 충분한 실내외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선 좁은 환경보다는 넓은 환경이 좋겠죠. 그런데 다 넓은 환경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좁은 환경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높은 책상과 의자는 좁은 공간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럴 때에는 낮은 책상을 조금 놓아서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구장을 벽 쪽으로 조금 붙이는 환경 구성도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아의 연령, 신체 발달, 성숙도 요구,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합니다. 셋째,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영역으로 실내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유아가 관심 있는 어떤 놀이, 그 놀이가 놀이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유아가 팽이치기 놀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팽이 놀이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영역, 이런 것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놀이 주제,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놀이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 셋째, 넷째가 약간 조금 융통성 있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섯째, 활동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정적, 동적 활동으로 구성한다.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을 마음껏 교실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섯째,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 및 설비, 교구를 제공합니다. 자, 만 1세, 0세에서 만 1세까지는 놀잇감을 입에 삼켜서 조금 위험한 그런 놀잇감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3.5cm 미만의 어떤 교구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적정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여덟 번째,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좀 일상적이고 개별적이고 보살핌을 위한 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시고 조금 연령이 커지면 탐색을 위한 좀 환경, 좀 복잡해도 좋으니까 그런 놀잇감들을 제공해 주시는 조금 아이들이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행동지도 전략입니다. 두 번째, 개인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인데요. 유아가 자신의 물건이나 물품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인 경우에는 이름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좋고요. 글자를 모르는 특히나 이제 영화인 경우에는 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큰 이화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실 내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입니다. 첫 번째, 활동 영역의 구분과 영역 배치입니다. 활동 영역의 합리적인 배치는 각 영역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활동의 종류, 움직임의 정도, 소음 정도, 다니는 통로의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지성의 홍혜경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활동 영역을 저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놀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배치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의 종류, 움직임, 소음, 통로의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서 놀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달 연령에 적합한 환경 구성입니다. 영희세의 영화반은 가정과 같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안락한 환경 속에서 영화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만 사무제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안정감, 유아의 독립성과 자율성, 또 또래와 협력적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구성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실 활동 외의 물리적 환경 구성입니다. 교실 바깥에도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계단, 복도, 이런 데 화장실, 이런 데도 많잖아요. 이런 곳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조금 더 바람직한 행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계단과 복도, 여기에는 안전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과 세면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위생에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세면대 위에 손 씻기 등의 절차 등을 사진과 함께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과 함께 손 씻는 방법, 뭐 순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청결의 습관, 뭐 손 씻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절차, 규칙 등도 조금 사진 자료로 마련해 주셔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심리적 환경 구성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유아들의 정서 발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더 놀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놀이의 확장을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기, 놀이에 조력들여서 함께하기, 안아주기, 손잡아주기, 좋아해 사랑해라고 말해주기, 격려하는 말해주기, 자주 인정하고 사랑하는 눈빛 보내기. 이게 이제 유아의 관계 형성이에요. 자, 이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아가 아프거나 결석을 하고 난 다음 날 등원한 경우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보여줍니다. 교사도 유아만큼 마음이 아팠으며 빈자리를 보고 허전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픈 아이를 간호해주기, 또 결석한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기다려줬는지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기, 느끼게 하기. 또 교사가 유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알려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뭐가 아니죠. 입으로 표현을 해야, 몸으로 표현을 해야 아이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따뜻함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요 관계 형성하기, 아프고 난 다음날, 아파서 결석하고 다음날 관심 보여주는 이 활동들은 선생님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이들 심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입니다. 유아가 함께 일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힘들고 슬픈 일을 겪을 때 공감해주는 거.
유아가 힘들어할 때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해주는 것. 자, 이러면 어느 선생님을 아이들이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유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활동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아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하기. 유아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거예요. 또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도 이야기 나눠주시고 유아의 복장이나 태도에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말해주시는 것. 또 유아의 흥미와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 보여주는 것. 또 유아와 교사가 겪은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교사가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급 일과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역할입니다. 첫째,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도 프로그램의 기본이 됩니다. 그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 문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루 일과 또 교과 운영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유아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아이가 사회 정서적인 어떤 발달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얘한테 기술이 필요한 건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친구랑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알려주지? 뭐 이런 교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소수의 유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중재를 위해서 체계적인 실행과 전략이 필요하죠.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의 행동은 내가 풀어야 할 시그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되겠죠. 선생님 혼자서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원장님, 주변 교사 내지는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이 아이를 전략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급 일과 운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등원과 맞이하기, 일과를 또 계획하기, 여기서 이제 대소집단 활동은 그 표준 누리에서 특히 누리 과정에서 인화들이 활동으로 이제 변경됐죠. 대소집단 활동은 활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리정돈과 정리할 때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자율놀이 할 때는 바깥놀이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간식, 점심시간에는 교사가 어떻게 생활지도를 잘 할 건지, 낮잠과 휴식 시간에는 또 기거지도 할 때는 화장실 사용 위생 지도를 할 때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과 위생입니다. 우선 18개월 이상부터 대소변 훈련이 시작되죠. 대소변을 적절하게 가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는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해서 성취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스스로 조절했고 내가 뭔가 했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실수한 유아를 꾸짖거나 꾸중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열등감과 죄책감, 또 수치심,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변 훈련에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꾸짖어서는 안 되겠죠. 실수한 경우에도 야단을 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도록 살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대소변 훈련에 따라서 배변 조절은 개인차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태도를 갖고 편안하게 이 아이를 대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설 관련 문제 행동은 가정과 절대적인 협력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이것들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조금 더 커서 나타나는 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분증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의료적인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 커서 응가를 조금 힘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묻히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막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 배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료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가정과 절대적인 협력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아기에는 화장실에 가 있을 때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휴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차례 기다리기, 변기안에 물건을 넣지 않아야 하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규칙들, 질서 등도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와 유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교사는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따뜻하고 애정적이라는 이 부분에 의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교사는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따뜻하고 애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고 또 첫째, 교사는 수용과 한계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따뜻하고 애정적인 것을 갖고 계시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 코칭 배우셨잖아요. 감정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쵸? 아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분리해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한계라는 거는 뭐예요? 아이를 뭐 본인을 포함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그쵸? 또 금전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손해보게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딱 한계를 걸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한계는 한 18개월 이상이면 아이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행동에는 반드시 한계를 딱 정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해도 되는 행동과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마구 헷갈려 해요. 자, 그래서 더 산만하고 더 결정하지 못하고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되는 행동과 안 해야 하는 행동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는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사는 유아와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셋째, 문제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영적 경청, 감정 코칭, 적극적인 경청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가 화가 나서 선생님 화났어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아이 문제예요. 교사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행동 때문에 내가 많이 불편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는 자기가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벽에 막 낙서를 하면서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교사의 문제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감정 코칭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무슨 메시지?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 메시지라고 하죠. 나 전달법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아이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너가 벽에 낙서를 하는 거, 그쵸? 그게, 낙서를 하는 그 행동, 벽에 낙서를 하는 행동을 하면, 네가 벽에 낙서를 하게 되면,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내가 닦아야 돼. 그 벽을 닦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응? 그래서 나는 많이 힘들어.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행동 때문에 내가 받은 느낌, 감정. 자,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닦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 전달법은 나의 어떤 힘듦을 건강하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객관화해서 건강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나 전달법 할 때 막 승질내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나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하게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나 메시지는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죠? 불편한 친구 관계에도 되게 효과적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또 부부 관계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네요. 그죠? 교사는 탁자 위에 점토를 가지고 논 후에 여기저기 점토 부스러기를 흘려두고 치우지 않는 유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좀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럼 그렇지. 어쩌면 너는 그렇게 한결같이 정리를 안 하니? 놀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는 걸 못 봤어. 못됐어. 자, 이런 뭐예요? 아이가 못됐어. 아이와 행동을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이 이제 나메시지는 아이와 행동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그 잘못된 행동을 첫 번째 단계에서 읊어주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반응을 했다면 아이는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감정이 상해요. 싸웁니다. 그죠? 반응을 그럼 두 번째로 하면 어떨까요? 나 전달법으로 건강하게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내가 놀고 난 후에 점토 조각을 치우지 않으면, 그쵸? 그 문제 행동을 서술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역량, 선생님은 일일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치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화가 나.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자, 기대해요. 놀이 후에는 점토를 치웠으면 좋겠어. 점토를 치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의 불편한 감정도 이야기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이러면 아이가 감정에 휩쓸려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듣게 됩니다. 나 전달법,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문제를 가졌으면 감정 코칭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문제가 가졌어요. 나한테 조금 내가 불편해요. 이러면 나 전달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전달법 사용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반영적 경청, 잘 들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나 전달법을 하면 너 전달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죠. 화를 내면서 사용하는 나 전달법은 너 전달법, 너 하지 마!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셔야 된다는 거. 또 아동의 행동과 아동을 분리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첫 단계에서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끄집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적절한 시기, 발달 단계를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린 영아한테 너 그 행동을 막 얘기하면 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 또 아이가 알아들을 만한 좀 쉬운 단어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동이 선생님이 나전달법을 쓰는데 갑자기 아이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뭐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선생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선생님한테 나전달법을 써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반응적 경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이가 감정이 격해져서 나전달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사는 나전달법을 쓰려고 하다가 반응적 경청으로 돌아가셔야죠. 자, 이런 방법들을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와 교사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입니다. 교사와 상호작용 행동인데요.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소개한다든지 정교화하기, 따라주기, 정보 줬기, 인정하기, 칭찬하기 이런 어떤 전략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방향 바꿔주기예요. 교사가 유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다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하는 거죠. 정상적인 활동의 전이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민호야, 정인들을 때리면 안 돼. 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자 라고 방향을 확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활동의 전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또 교사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활동에 처음 접하는 유아에게 다른 활동을 제공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민호야, 이리 와볼래? 여기 재미있는 미술놀이 선생님과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좋죠. 정교화하기입니다.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참여 수준을 보다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유아가 한 말을 새로운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명료하게 해주거나 확장해주거나 다시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교사의 입법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죠. 따라주기예요. 교사가 유아들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된 언어적 또는 행동적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그죠? 아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읊어주는 거죠. 강아지 집에 파랗게 칠하고 있구나. 흰색 점도 찍어주려고 하네. 산뜻해 보인다, 얘. 이렇게 아이가 하는 행동을 쭉 따라가는 거, 언어로 말해주는 걸 얘기하네요. 언어 또는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 정보주기입니다. 교사가 정교화되지 않은 정보를 유아에게 제공해주는 것,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책 읽어주기, 다음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견학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좀 정교화되지 않은 정보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인정하기입니다. 교사가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여기에 교사의 정교화 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쁜 교사에게 유아가 다가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장난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재밌었겠다 라고 인정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칭찬하기입니다. 교사가 열정적으로 유아를 칭찬해주는 것, 또 유아의 행동이나 작품에 대해서 교사의 감정, 어떤 기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블로그 쌓았더니 정말 높은 탑이 됐네. 뿌듯하겠다. 땡땡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교사는 유아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영유아들과 깊은 관계, 또 놀이의 확장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놀이 개입 시 상호작용입니다. 1대1로 대응하기, 또 질문하기, 모델링, 격려와 인정하기 등이 교사가 놀이 개입할 때 좋은 상호작용의 예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1로 대응하기입니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긍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태도가 1대1 대응하기인데요. 1대1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성공적으로 과학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많은 수의 아이들을 1대1로 대응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아에게 자기 몰입을 위한 활동이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겁니다. 뭔가 아이들이 집중하여 노래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대응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교사의 확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은 유아의 언어 습득을 도와주고 한창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탐색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질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실제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아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언어로 표상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대답이나 반응을 다그치거나 빨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력과 발표력을 키우는 열린 질문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막 만 3세, 만 2세 이런 영아들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만 4세 정도 이상 되면 충분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 우와,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한 내용이 이런 뜻이니? 다시 설명해 줄래?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내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해?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좀 깊이 있는 질문, 또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만 3세 아이들한테 책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몰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링입니다. 유아는 자신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좋아하는 성인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 반두라의 우리 모방이론 기억나시나요? 반두라의 그 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아이들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쵸?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걸 보이는 거죠.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많이 영유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인의 행동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또 친밀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이도 같이 친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관계 맺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델링을 교사가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격려와 인정하기입니다.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과 성취한 과제에 잘한 것, 잘못된 것의 판단보다는 열심히 했으면 노력하는 어떤 과정의 인정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자기 동기와 개인적인 성취감, 유아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달라요. 칭찬은 완성된 결과에 대해서 보상 지어지는 것이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렇지만 격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인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킨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격려는 유아 스스로 자신 활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게 이제 격려입니다. 자, 칭찬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너 최고야, 넌 공부를 너무 잘해. 이러면 공부를 계속 잘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실패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난 잘해야 되는데 실패가 웬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격려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또 칭찬은 가치를 판단하게 해요. 옳다, 그르다, 최고다, 이렇게. 그렇지만 격려는 수용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서 선심을 쓰는 말이에요. 동등하지 않죠.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데 쓰는 거죠. 하지만 격려는 동등한 관계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훨씬 편안할 수 있어요. 칭찬은 과다 사용하면 자칫 자만하여 독이 될 수 있지만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또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시간은 직접 대면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발달 영역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양한 우리 영유아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사례를 들어서,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